198페이지. 예. 이제 등기 신청에 대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등기 신청. 그 198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등기에 당사자 능력이라고 나옵니다. 자, 등기 당사자 능력이라고 이제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요. 같은 말이에요. 이퀄 신청 적격이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당사자 능력 이퀄 이제 등기의 신청 적격. 신청 적격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신청을 할 수 있는 적당한 자격이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명인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합니다. 우리 명인이라 함은 등기 부상 그 권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해당 등기상의 권리자를 명인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등기 명인 표시 변경 아시죠? 예. 즉 다시 얘기하면 권리자로 등기할 수 있겠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민법에서 뭐랑 좀 유사하냐면 권리 능력이라는 말과 좀 유사해요. 민법에서 권리 능력. 예.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론만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우리 신청 적격을 인정하는 경우 세 가지입니다. 자연인 사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당연히 등기부상 명인이 될 수 있죠. 권리자로 등기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법인 역시 당연히 가능합니다. 소유자 주식회사 삼성 가능하다 이 말이죠. 네. 그 다음 법인 아닌 사단 또는 법인 아닌 재단도요. 역시 신청 적격을 인정합니다. 우리 법인 아닌 사단의 대표적 예가요. 예, 우리 종중 또는 교회. 자, 그래서 우리 등기부에 소유자 안동김씨 종중 이렇게 등기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가능하다라는 거. 종중원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라 왜냐 안동김씨 종중원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소유자 안동김씨 종중 신청 적격 인정한다라고요. 이렇게 권리자로 등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종중원 명의로 구성원 명의로 등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여기에 대표자도 같이 병기합니다. 병기한다는 것은 나란히 같이 적는다 이 말이에요. 대표자. 안동김씨면 대표자 성이 뭐예요? 김씨예요? 안씨예요? 네, 김씨예요. 안동김씨면 안씨가 아니라 네, 김씨예요. 그래서 대표자 김 누구누구 해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까지 같이 병기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럼 신청 적격 인정하지 않는 경우. 자, 먼저 태아 뱃속의 이야기하는 겁니다. 태아는 태명을 정해도 안 돼요. 아직은 자연인 아닙니다. 그래서 태아는 절대 태아 명의로 등기 못한다는 거. 절대로 안 돼요. 뱃속의 아기는. 그 다음 학교는 단순한 시설물에 불과합니다. 학교는 시설물에 불과해요. 그래서 절대로 학교 명의로는 등기 못해. 그래서 만약에 국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국가 명의로 등기하는 거고요.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하는 거고 사립학교는 학교 법인 명의로 등기하는 겁니다. 학교 명의로는 등기 못해요. 절대로. 그 다음 민법상 조합. 여러분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얘가 단체성이 강해요? 아니면 민법상 조합이 단체성이 강해요? 둘 중에 어느 게 더 단체성이 강해요? 법인 아닌 사단, 재단 얘가 단체성이 더 강해요?
민법상 조합은 뭘 말하냐면 같이 동업하기로 한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민법에서는 동업계약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걸 그냥 조합계약이라고요. 같이 동업하기로 한 거, 같이 일하기로 한 거. 예, 얘는 상대적으로 우리 법인 아닌 사단 재단보다는 단체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민법상 조합 명의로는 등기 못해. 이때는 구성원 명의로 등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갑을병 3명이서 동업하기로 하고 A라는 조합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갑을병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A 조합 명의로 등기하는 거예요? 갑을병 명의로 등기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로는 등기 못합니다. 얘는 단체성이 약해서 조합 명의로는 등기 못하고 구성원 명의로 등기하는 거고 비교하셔야 돼요. 이 법인 아닌 사단재단과 우리 민법상 조합 이게 또 헷갈리거든. 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직접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는데 단체성이 강해서 근데 민법상 조합은 민법상 조합 명의로는 등기 못한다. 그 구성원 명의로 등기하는 거지. 그 다음 읍면 리동 역시 신청 적격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 뭐 생각하시면 되느냐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선거일 날 선거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울산광역시장 우리 손으로 뽑아요, 안 뽑아요? 뽑아요. 그러니까 소유자 울산광역시 가능해요. 우리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등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유자 울산광역시 가능한데 남구청장 뽑아요, 안 뽑아요? 뽑아요. 그래서 소유자 울산광역시 남구 가능합니다. 근데 신정동 동장 지방자치단체 선거일 날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여러분. 신정동 동장님을 지방자치단체 선거일 날 우리 손으로 뽑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건 신청 적격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읍면 리동 명의로는 등기 못해요. 아시겠죠? 울산광역시 국가 명의로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 여기까지는 등기 가능한데 읍면 리동 명의로는 등기 못한다라는 거. 이렇게 결론만 이 부분은 딱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보실 필요 없고요. 202페이지로 가세요. 202페이지. 자, 그 아랫부분에 아랍의 숫자 1번에서 단독 신청 찾으셨나요? 네. 등기는 아까 제가 공동신청주의라고 했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의무자, 권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것이나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있고 이 부분도 시험의 출제 비중이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단독 신청하는 경우. 자, 먼저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양가로 1번 제목만 기본 과정에서는 제목만 체크해 두시면 돼. 판결에 의한 등기.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 기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판결 받으면 예외 없습니다. 항상 단독 신청. 판결 받으면 단독 신청. 판결에 의한 등기 단독 신청이다라는 거. 그다음 페이지 넘겨 보시면요. 205페이지예요. 양가로 2번 상속등, 포괄승계, 상속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가 뭐냐면 법인합병입니다. 상속과 법인합병. 왜 법인끼리 합치는 거, 법인합병. 둘 다 포괄승계거든요. 이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역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권리자만 가서 신청합니다. 가령 이제 예를 들어서요. A라는 사람이 사망을 했어요. 자식 갑을병 3명이 있어. 그럼 이제 A에서 갑을병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걸 상속 등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갑을병은 권리를 취득하는 권리자다, 그죠? 상속인들 권리자잖아요. 근데 A는 사망을 했죠. 사망한 자가 절대로 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A 등기하러 가게 일어나 보세요. 깨우는 순간 여러분, 아버지 일어나는 순간 등기 못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상속인 권리자만 가서 신청한다. 그래서 포괄승계에 따른 등기는 권리자만 가서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아예 의무자의 개념은 없죠. 사망을 했어요. 소멸했다. 없어졌다 이 말이죠. 자, 페이지 넘겨보세요. 206페이지. 양가로 3번 소유권 보존 등기. 아까 앞에서 설명드렸었죠. 소유권 보존 등기는 원시 취득. 건물을 신축을 했어요. 논리적으로 아예 의무자의 개념을 생각할 수 없어.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라는 게 없어요. 따라서 당연히 그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등기 또한 단독 신청입니다. 소유권 보존 나오면 여러분 무조건 단독 신청. 그 다음 양가로 4번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것도 이미 앞에서 설명드렸다 그죠? 수용은 원시 취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등기 방식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하지 성질은 원시 취득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사업 시행자, 그 권리자,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그 다음 양가로 5번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이나 경정, 가령 개명하거나 이사 갔거나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개명하거나 이사 갔다라고 해서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있습니까? 없죠. 아예 역시 논리적으로 의무자의 개념을 생각할 수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아예 논리적으로 의무자 개념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 양가로 6번까지만 딱 체크해 두시면 돼요.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경정 등기. 역시 부동산 표시하면 여러분 증축 생각하시면 돼요. 가령 증축을 했습니다. 여러분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있나요? 내가 증축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입는 당사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역시 논리적으로 의무자의 개념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단독 신청이다. 되셨죠?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외우는 내용 아닙니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예 논리적으로 의무자의 개념을 생각할 수 없으니까 이때는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209페이지.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입니다. 거기 209페이지의 맨 윗부분에 아라비아 숫자 2번 나오죠? 찾으셨나요? 네. 자, 비교를 좀 하셔야 됩니다. 갑이 부동산 소유자인데요. 이 소유자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을이라는 가령 유일한 상속인이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을이 이 X 부동산에 대해서 병과 매매를 합니다. 이 X 부동산에 대해서요. 이제 갑이 사망을 했으니까요. 을이 병과 매매를 합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고요. 그다음 비교하셔야 될 사례. 갑이 X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갑이라는 사람이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그러고 사망을 했습니다. 시간 순서는 제가 표시 안 해도 되겠죠, 여러분? 사망이 먼저예요, 매매가 먼저예요? 매매가 적어야 되겠네. 이거 매매가 그러고 사망이에요. 사망하고 매매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매매가 먼저입니다. 매매하고 사망을 했죠. 그러고 을이라는 역시 유일한 상속인이 있다라는. 그 다음 세 번째가요. 총 경우의 수는 세 가지거든요. 있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입니다. 갑이 X 부동산의 소유자인데 역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요. 이번에는 매수인 병이 사망을 했어요. 매도인만 죽으라는 법은 없으니까 매수인 병이 사망을 했고 이 병의 유일한 상속인 을이라는 애가 있더라라는 거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총 세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X부동산 소유자 갑이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소유권은 바로 누구에게 기속이 됩니까? 사망하는 즉시 을에게, 상속인 을에게 기속이 돼요. 우리 민법 187조가 적용이 됩니다.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 등기하지 않더라도 물권 변동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뭘 하셔야 됩니까? 등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을이 병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부터 하셔야 되느냐? 등기부터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때는 상속, 갑에서 을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걸 강학상 뭐라고 표현합니까? 상속 등기라고 합니다. 정식 명칭은 뭐라고요?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걸 상속 등기라고 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을에서 병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몇 건 하셔야 돼요? 2건 하셔야 돼요. 이때는. 자, 그런데 두 번째. 이번에는 아버지가, 즉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 피상속인, 피를 흘리셨다 그죠? 자, 이 피상속인이 법률행위를 하고요. 그러고 사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등기는 병으로 넘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따라서 이때는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 굳이 상속등기 거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여러분 상속등기 거치지 않습니다. 이때는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바로 직접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건만 하시면 돼요.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바로 넘어간다 이 말이죠. 어차피 아버지가 매매계약까지 체결하고 사망을 하셨으면 이걸 이제 법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등기 원인이 발생한 후에 사망을 했다는 거죠. 등기 원인 하면 채권행위 계약 이야기하는 거거든. 계약 체결한 후에 사망을 했다. 이때는 상속등기 거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권리자는 누구죠?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합니다. 권리자는 누구? 병입니다. 그죠? 병. 얘가 취득하는 사람이니까 권리자. 그럼 의무자는요? 의무자는 누구? 갑이에요? 을이에요? 을입니다. 왜냐하면 사망한 자는 절대로 의무자가 될 수 없거든. 그래서 이때는 을이 의무자가 되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을 한다 이 말이죠. 등기는 갑에서 병으로 다이렉트로 바로 넘어가는데 다만 의무자가 갑이 될 수 없으니까 이때는 포괄 승계인이 의무자가 된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매수인 병이 사망을 했어요. 매수인 병이. 그럼 한번 생각해 보죠. 사망한 자 앞으로 여러분 사망한 자 앞으로 이렇게 등기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사망한 자가 등기부상 권리자로 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절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일로 갔다가 병에서 을로 가는 상속등기, 이거 상속등기 당연히 거치지 않습니다. 이거 상속등기 당연히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사망한 자 앞으로는 아예 등기 못하거든. 그래서 이때는 등기는 당연히 갑에서 을로 바로 직접 등기합니다. 사망한 자 앞으로 등기했다가 다시 상속등기 못해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한 건만 하십니다. 그러면 의무자는 누가 되죠? 의무자는 이제 등기는 갑에서 을로 바로 넘어간다 이 말이죠. 그럼 의무자는 갑, 얘가 의무자. 그다음 권리자는요? 을, 권리자. 그래서 둘이서 어떻게 공동으로 신청을 한다. 자, 제가 뭐 간단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충은 짐작이 갑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강의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이게 뭔지 확실하게 잘 와닿는 느낌은 안 들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아마 그럴 겁니다. 자, 일단 여기서 우리 기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딱 정리해 두실 것은 사실 이게 다예요. 이 결론만 딱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지금 1번과 2번, 3번을 비교하시면 돼요. 1번과 2번, 3번이 달라. 제가 포괄 승계인에 대한 등기 신청이라고 했는데 얘는 뭘 말하냐면 2번과 3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합니다. 등기 신청은 죽은 사람이 못하니까 포괄 승계인이 등기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제 결론은 뭐냐면 자, 두 가지 비교를 하세요. 그러니까 1번과 2번, 3번 얘를 이렇게 비교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상속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했어요. 1번 보세요. 상속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했어.
그러면 이때는 상속등기부터 거칩니까? 거치지 않습니까? 거치셔야 돼요. 상속등기 먼저 하시고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두 건 하셔야 됩니다. 다시 상속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부터 반드시 먼저 거치시고, 그 다음 2번과 3번은 상속인이 법률행위를 한 거예요? 피상속인이 법률행위를 한 거예요?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아버지가 매도인이건 매수인이건 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매매 계약까지 체결하고 사망하셨다. 이때는 둘 다 상속등기, 2번과 3번 둘 다 상속등기는 거칩니까? 거치지 않습니까? 거치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에요. 다시 상속인이 직접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상속인이 팔아요. 그러면 그때는 상속등기부터 먼저 거치셔야 된다. 다만 아버지가 계약서까지 쓰시고 매도인이건 매수인이건 간에 계약서까지 쓰시고 돌아가셨다. 그러면 상속등기는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직접 다이렉트로 바로 등기한다는 거. 한 번씩 이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배우시고 나면요, 학교 가시고 난 뒤에 실무 가셔가지고 한 번씩 저한테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 내용을 배우셨으니까. 여러분 1번 사례가 많을까요? 아니면 실제 사례에서 1번이 많을까요? 아니면 2번, 3번이 많을까요? 1번이요. 실제 사례에서는 거의 다 1번이에요. 2번, 3번 실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아버지가 여러분 계약하시면요, 웬만하면 등기까지 하고 돌아가십니다. 계약만 체결하고 등기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전부 다 1번이야.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내용을 배우시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름 아이디어를 떠올리시는 거예요. 분명히 상속인이 파는 건데 이걸 아버지가 지금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쓰면 안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저한테 질문하십니다. 피상속인이 계약을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상속등기 거치지 않아도 되니까. 그렇게 질문하세요.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나요. 범죄입니다, 그건. 이미 돌아가신 분 명의로 계약서 작성하는 건 사문서 위조죄입니다. 그래서 그 위조한 사무소를 등기소에 제출한다. 동행사죄. 이분 때문에 공정증서 원본, 등기부라는 공정증서 원본이 부실하게 기재됐어요. 공정증서 원본 부실 기재죄에서 각종 범죄가 성립합니다. 어떻게 딴 자격증인데 한 방에 날아가 버려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큰일 납니다. 거의 대부분은 1번이니까 반드시 상속등기 거치시고 그 다음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셔야 돼요. 상속인이 직접 법률행위 하는 경우에. 다만 정말로 진실로 피상속인이 계약까지 하고 돌아가셨다. 그때는 둘 다 상속등기 거칠 필요 있다 없다? 없다는. 또 저한테 이제 그런 거 질문하시면요, 그렇잖아요. 그게 범죄인데 그럼 저를 범죄 행위에 같이 연루시키는 거거든. 최소한 제가 그러면 방조범 정도는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상속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상속등기부터 먼저 거치시고 그 다음 그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하셔야 돼.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두 건 하셔야 돼요. 다만 피상속인이 매도인이건 매수인이건 간에 피상속인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상속등기는 거칩니까? 거치지 않습니까? 거치지 않는다. 그게 결론이에요. 되셨죠? 네. 자, 됐습니다. 포괄승계에 대한 등기 신청은 제가 칠판에 적어서 설명드린 요 내용만 그냥 하시면 돼요. 나중에 문제 푸는데 아무런 지장 없으니까 요 내용만 딱 하시고. 그 다음 교재 210페이지에 3번의 대위 신청입니다. 대위 신청. 자, 대위 말 그대로 지위를 대신한다라는 뜻이에요. 대리와 다릅니다. 여러분, 대리는요 위임장 받아서 대신하는 거예요. 그걸 대리라고 합니다. 이 대위라고 하는 것은 얘는 위임장 받아서 하는 거 아니에요. 위임장 필요 없습니다. 법의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대위라고 합니다. 위임장 필요 없다 이 말이죠. 법의 규정에 의해서. 그래서 대위 신청은 역시 반드시 법에서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이거는 위임장을 받아서 가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있다는 그 규정이 그게 대위거든요. 그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대신할 수 있다는 거. 그걸 우리는 대위라고 합니다. 자, 이제 법규정 설명드립니다. 교재 순서랑은 달라요. 먼저 첫 번째 신탁 등기입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이 X 부동산의 소유자예요. 소유자 갑이 얘가 소유자인데 말 그대로요. 을에게 믿고 맡깁니다. 무슨 권리를요? 소유권을요. 자, 일단 주의하실 것은 여러분 민법에서 나오는 명의신탁과 신탁은 전혀 다른 겁니다. 명의신탁은 명의만 넘겨두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소유자인데 명의만 이분한테 넘겨두는 거예요. 그러면 둘 사이, 즉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소유자가 누구예요? 저예요, 이분이에요? 명의신탁을 명의만 넘겨두는 거거든. 그럼 둘 사이의 대내적인 관계에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자입니다. 다만 등기는 이분 앞으로 넘겨뒀거든. 따라서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소유자는 누굽니까? 명의수탁자가 소유자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건 명의신탁이고. 그래서 명의신탁은 여러분 사실 명의만 넘겨두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취지는 뭐죠? 왜 명의만 넘겨둬요? 세금 안 내려고. 또는 강제집행 면탈, 조세포탈이나 강제집행 면탈이 그 취지거든, 이유거든.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우리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은 무효로 한다 해서 특별히 규율하는 거예요. 부동산 실명법에서.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신탁은요, 신탁법이라는 특별법이 따로 있습니다. 뭔가 목적을 가지고요, 아예 대내적, 대외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을 맡겨버립니다. 완전히 맡겼다가 목적이 달성되면 다시 돌려받는 거예요. 그게 신탁제도입니다. 자, 그러면 맡기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표현도 달라요. 맡기는 사람을 우리 신탁에서는 맡기는 사람을 이제 명의신탁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요? 위탁자. 맡기는 사람을. 맡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수탁자. 수탁자. 그럼 아까 목적이 달성되면 돌려준다라고 그랬어요. 신탁 소유권은 완전히 귀속이 됐다가 대내적, 대외적으로 완전히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이 됐다가 목적이 달성되면 다시 돌려줍니다. 누구에게요? 위탁자에게. 다만 여러분 민법에서 왜 제3자를 위한 계약 아시죠? 병이라는 수익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누구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수익자에게. 우리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대표적 예가 보험계약이죠. 보험. 저도 뭐 결혼하고 초반에 이제 그런 그 보험회사에 한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결혼 초반에. 결혼하고 이제 얼마 안 있었어요. 전화가 와서 저보고 동의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동의한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제 피보험자. 제가 피보험자. 집사람이 계약자. 보험계약의 계약자. 저는 피보험자. 그리고 제가 사망하면 수익자는 상속인. 그걸 제보고 피보험자 동의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동의한다고 그러지. 그럼 저는 이제 뭐만 하면 돼요? 죽기만 하면 돼. 그래서 이를 꽉 깨물고 이제 오래 살려고. 자, 이제 그게 이제 제3자를 위한 계약이에요. 그래서 수익자를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목적이 달성되면 누구에게 돌려준다고요? 수익자에게. 이게 신탁제도입니다. 그러면 등기는요, 두 건입니다. 등기는. 하나는 신탁 등기고요. 또 하나는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등기는 두 건이에요. 자, 근데 이 신탁 등기, 현재 우리 법에서는요, 이 신탁이라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요. 여러분들 나중에 자격증 취득하셔가지고 실무 나가보시면요. 아마 이제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 많이 보실 겁니다. 어떤 특정한 목적에서 주로 이제 담보 목적으로 신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예 믿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달성되면 나중에 이제 돌려주는데 그걸 이제 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이렇게 돌려주는 그 제도입니다. 그럼 등기는 이제 두 건입니다. 근데 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현재는 많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역시 우리 법에서는 이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신탁 등기, 원래 등기는 단독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이잖아요. 근데 이 신탁 등기는 법에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 맞는 수탁자가 중요합니다. 단독으로 신청하도록 법에서 특례 규정을 둡니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야, 수탁자 네가 그냥 단독으로 신청해. 수탁자가 신탁회사거든요. 얘가 네가 단독으로 신청해라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렇게 특례 규정을 둡니다. 자, 그런데 법은 항상 참 이 공평해요. 잘 만들어져 있어요. 그럼 만약에 수탁자가, 이 을이라는 수탁자가 지금 신탁등기를 단독 신청하도록 특례 규정 두고 있는데 얘가 나쁜 마음 먹으면 신탁등기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소유권 이전 등기만 하고 신탁등기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하기 싫지. 왜? 신탁등기 돼 있으면 목적 달성되면 돌려줘야 되거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수탁자가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하지 아니하면 누가 답답해요? 원래 이 대위신청이라고 하는 것은 법에서 답답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거든요. 만약에 신탁등기 안 하면 누가 답답해요? 위탁자 또는 수익자죠. 왜? 신탁등기가 되어 있어야 나중에 목적이 달성되면 돌려받을 거 아닙니까?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 특례 규정을 두면서 이에 대한 보완 규정으로 만약에 수탁자가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이 신탁등기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누구를 수탁자를 대위해서 대신해서 즉 위임장도 필요 없단 말이죠. 대신해서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보완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특례 규정에 대한 보완 규정이에요. 참 잘 만들어져 있죠.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그냥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는 것으로 특례 규정 두면서 만약에 수탁자가 이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이걸 안 했다 말이죠. 단독 신청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럼 그때는 답답한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누구를? 수탁자를. 원래는 수탁자가 하는 거니까 수탁자를 대위해서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걸 여러분들 시험에는 어떻게 바꿔서 또 잘 내느냐면 들어보세요.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수익자를 대위하여 신탁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요. OX. X예요. 글자 딱 바꾼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예측하지 않으면 시험장에 가면 눈에 잘 안 띕니다.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수탁자를 대위하는 거지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수익자를 대위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수탁자가 하는 겁니다. 신탁등기. 아시겠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측이 돼야 시험장에 가면 이제 빨리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예측이 안 되면 이제 읽었는데 못 찾아. 그러면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럼 또 읽어. 그럼 시간 오래 걸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자격증 시험 볼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참 거의 막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때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아마 상당수가 거기 그때는요 이 명함도 못 내밀었을 거예요. 전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다 시험을 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겪었던 일인데 이제 시험장에서 어떤 분이 딱 이 손을 들더라고. 손을 들더니 감독관 이러더라고요. 감독관님이라고도 안 해. 감독관 하면서 여기 답이 없어요. 그 감독관님도 답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잘 안 찾아진다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도 바꿔서 낼 수 있다는 거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요. 건물 멸실 등기. X라는 토지가 있고 그 지상에 Y라는 건물이 있는데 보통 이제 토지 소유자와 즉 대지 소유자와 이제 건물 소유자가 동일인 경우가 거의 대부분인데 다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X 토지 소유자가 갑이고요. Y 토지 소유자는 을이에요. 다를 수도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토지와 건물을 전혀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다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간밤에 가령 Y라는 건물이 전부 다 불타서 없어졌어요. 멸실이 됐다라죠. 그럼 당연히 멸실 등기라는 걸 하셔야 돼. 전부 다 없어지면 멸실 등기 하셔야 되는데, 멸실 등기는 당연히 원래 누가 하셔야 돼? 각과 을 중에서 누가요? 을이 하셔야지. 을 소유 건물이 멸실이 되면 당연히 을이 멸실 등기, 멸실 등기도 역시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로서 당연히 단독 신청입니다. 아까 왜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단독 신청 기억나시죠? 멸실 등기도 당연히 단독 신청이에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니까. 그럼 을이 신청하셔야 되는데, 을이 너무 슬픈 나머지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요. 누가 답답하죠? 갑이요. 갑이. 그러니까 이때는 갑이 건물 소유명인 을을 대위해서요. 멸실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죠? 건물 소유명인이 멸실 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대지 소유자가 대위해서 그 건물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세 번째 수용. 갑이라는 사람이 X부동산의 소유자인데요. A라는 요 사업 시행자가 강제로 수용을 합니다. 그럼 이제 갑이 피수용자다, 그죠? 갑이 피수용자. 자, 그럼 아까 A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하셔야 된다,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는 당연히 사업 시행자 A가 단독 신청 하셔야 되는데, 자, 문제는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갑다시로요. 개명을 했어요. 개명하면 무슨 등기 하셔야 돼요? 개명하면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하셔야 된다, 그죠? 우리 개명하면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하셔야 돼요.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하셔야 되는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 여러분. 내 땅이 수용당했어요. 개명을 했는데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등기 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하기 싫다, 그죠? 당연히. 피수용자는요, 뭔가 했어야 할 등기가 있어도 하기 싫다 이 말이지. 그래서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누가 답답해요? A 사업시행자가요. 왜냐하면 등기부가 정리가 돼 있어야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할 건데, 피수용자가 하였어야 할 등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 사업시행자가요. 사업시행자가 누구를? 피수용자를. 그래서 피수용자를 대위에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도 취지 아시니까 어렵지 않죠? 답답한 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예요. 대위 신청이라는 거. 왜냐하면 위임장도 없이 법의 규정에서 당연히 대신할 수 있도록 한다. 이건 여러분 다른 사람 걸 당연히 대신하도록 한다. 그럼 다른 사람의 자유권을 침해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함부로 아무거나 되는 건 아니에요. 답답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부분만 딱 보호해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때는 위임장도 없이 그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은 공평이니까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위 신청 아직 안 끝났어요. 채권자 대위. 갑이 X부동산의 소유자.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했어. 우리 매수인들은 아직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어요. 잔금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장인이 아직 자기 앞으로 등기 안 했습니다. 자, 등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은 다시 병과 을 소유자 아니죠? 등기 안 했으니까 소유자 아니잖아요. 소유자 아닌 사람이 다른 사람이랑 다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전매. 이제 매매와 전매 구별하시겠죠? 소유자 아닌 자가 다른 사람이랑 매매계약 체결하는 것을 전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전매계약을 체결했으니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집니다. 누구에 대해서요? 을에 대해서요. 자기랑 계약을 체결한.
항상 계약을 통해서 나온 권리는 채권적 청구권, 그자에게만 권리를 주장 행사할 수 있어요.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가집니다. 자, 그럼 등기는 여러분, 등기는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요. 순차적으로 등기가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 중간자 을의 등기 생략하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만약에 하지 말라고 하면 또 하고 싶잖아요. 만약에 생략하고 바로 갑에서 병으로 직접 등기를 했다. 그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합니다. 원래는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순차적으로 등기 이루어져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생략하고 갑에서 병으로 바로 직접 등기했다. 그걸 중간 생략 등기라고 해요. 그럼 이때 중간 생략 등기의 효력은 우리 판례에 따르면 효력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유효예요. 유효. 즉 강행 규정이긴 하지만 효력 규정이 아니라 단속 규정으로 봅니다. 우리 판례는. 효력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왜? 갑에서 을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을에서 병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도 병이 소유자. 그 다음 갑에서 병으로 바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도 병이 소유자. 권리관계를 공시한 것은 맞다, 그죠?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판례는 그 등기의 효력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간 생략 등기를 하더라도 효력은 부인하지 않는다. 유효. 다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X라는 토지가요. 나중에 이 부분은 또 자세하게 배우십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도 배우실 거고 민법에서도 배우실 거예요. 만약에 X라는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면 이때는 중간생략 등기 하게 되면 사법상의 효력마저도 무효로 본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원칙적으로 중간생략 등기는 유효하지만 만약에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X라는 토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토지라면 그때는 중간생략 등기하게 되면 사법상의 효력마저도 무효로 본다라는 거. 자, 어쨌든 원칙은 갑에서 을, 을에서 병으로 순차적으로 등기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을로 등기를 해야 병으로 등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을, 자기 앞으로 등기하고 싶을까요? 하기 싫을까요? 하기 싫지. 어차피 넘겨줘야 되는데. 하기 싫다, 그죠? 그러면 이 갑에서 을로의 등기, 이 갑에서 을로의 이 등기에 있어서는 의무자는 갑이고요. 권리자는 누구예요? 을이에요. 둘이서 공동으로 신청하셔야 돼요. 갑에서 을로의 등기는. 둘이서 공동으로 신청해야 되는데 을이 등기하기 싫으니까 을이 등기소에 안 간다 이 말이죠. 그러면 누가 답답해요? 병이. 그래서 이때는 병이 자신의 채무자 을을 이 병이라는 사람이 대위해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등기 신청하러 가야 될 것을 을 대신에 누가 간다고요? 병이요. 을 대신에 병이 간다라고. 그래서 갑과 병이 을로의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해요. 다시 대위 신청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특히 채권자 대위 신청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지금 무슨 등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갑에서 을로의 등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갑에서 을로의 등기를 원칙은 누가 공동으로 신청하셔야 된다고요? 갑과 을이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을이 등기하기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을 대신에 누가 간다는 거예요? 병. 그래서 을로의 등기를 갑과 병이 가서 신청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이네요. 구분 건물. 자, 가령 어떤 구분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101동, 여기 101동이고 여기 101호. 가령 101호 소유자는 갑이고요. 102호 소유자는 을, 뭐 201호는 병, 202호는 정, 뭐 쭉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자, 지금 건물을 하나 신축을 했어요. 하나 신축을 했습니다. 그럼 무슨 등기 하셔야 돼요? 신축했으니까 무슨 등기? 소유권 보존 등기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시험에 잘 출제가 돼요. 여러분, 이 구분 건물 중 일부, 가령 101동 중에 101호가 제가 말로 써볼게요. 구분 건물 중
일부. 즉 101동 중에 101호 이 말이에요. 일부가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없다. 그거 자체가 시험에 나와요. 구분건물 중 일부가 101동 중에 101호만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있다. 네, 가능해요. 가능해요. 이 자체가 시험에 나와요. 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어요. 여러분 여기 101호, 102호 하나하나가 독립한 물건이에요? 아니면 이 101동 전체가 하나의 독립한 물건이에요?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유 아시겠죠? 우리 법에서는 하나하나를 이 전유 부분 하나하나를 독립한 물건으로 취급을 하니까 구분 건물 중 일부 즉 101동 중에 101호만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러면 먼저 보존 등기하는 게 가능한데 문제는 그럼 이제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등기부가 개설이 돼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게 되면 이제 등기부가 개설이 됩니다. 우리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맨 먼저 뭐가 나와야 돼요? 1동 건물 표제부 나온다 그죠? 맨 먼저 1동 건물 표제부가 먼저 나와야 돼. 그럼 1동 건물 표제부가 항상 등기부는 구분 건물 집합 건물 등기부는 맨 먼저 반드시 1동 건물 표제부가 먼저 나와야 돼요. 그럼 이 1동 건물 표제부가 완성이 되려면 여기 있는 나머지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1호 여기 있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돼 있어야 돼.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돼 있어야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 있는 면적 합쳐져야 1동 건물 면적 나온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는 되어 있어야 되니까 왜냐면 등기부 개설이 1동 건물 표제부가 반드시 먼저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먼저 보존 등기를 하려는 가령 구분 건물 이 갑 먼저 보존 등기 하려는 갑은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 표시에 관한 등기를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위할 수 있다라는 거.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입니다. 표시에 관한 등기. 답답한 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대위거든요. 필요한 만큼만 대위할 수 있습니다. 오버, 즉 월권은 안 돼요.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시험에 지금 요 내용을 가지고 시험에 두 가지 지문으로 잘 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다시 구분 건물 중 일부가 나머지 구분 건물 중 일부만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할 수 없다. 이렇게 시험에 나와요. OX. 그건 X예요. 먼저 보존 등기 가능합니다. 그다음 그럼 구분 건물 중 일부가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하려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를 동시에 대위 신청할 수 있다. OX. X예요. 월권은 안 된다고. 나머지 구분 건물의 소유권 보존 등기 아니라 내가 필요한 만큼. 왜? 1동 건물 표제부만 완성되면 되거든. 그래서 나머지 구분 건물에 뭐만 표시에 관한 등기만 동시에 대위 신청해야 한다라고 법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표시에 관한 등기만. 아시겠죠? 나머지 구분 건물에 이걸 소유권 보존 등기로 바꿔서 틀린 지문으로 내요. 5번은 안 됩니다. 대위라는 게 답답한 자를 보호하는 거니까 필요한 만큼만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역시 우리 대위 신청, 여러분 대위 신청. 법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니까 외워주셔야 돼요. 이 법 규정 지금 5가지 외워주셔야 돼요. 아까 신탁등기, 자 다시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신탁등기. 신탁등기는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하는데 만약 수탁자가 신탁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대위에서 수탁자를 대위에서 신탁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신. 그 다음 건입니다. 건물 멸실등기. 원래 건물 멸실등기는 원칙적으로 건물 소유 명인이 하셔야 되는데 건물 소유 명인이 멸실등기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대지 소유자가 대위에서 건물 멸실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건. 그 다음 수입니다. 수용. 사업시행자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해야 하는데 만약에 피수용자가 하였어야 할 등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사업시행자는 피수용자를 대위에서 피수용자가 하였어야 할 등기
대표적 예가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겁니다. 비수용자가 하였어야 할 등기를 사업시행자가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를. 그 다음 채입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채무자를 대위에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그 다음 마지막 구입니다. 구. 그래서 구분 건물의 경우에는 구분 건물 중 일부가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 하려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대위 신청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9까지 5가지 외워주셔야 돼요. 신건수 채구. 이건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우리 여러분 법원 통계에 따르면요, 한 해 등기 건수가 1000만 건이 넘어요. 무지무지 많죠. 안 그래도 등기 건수가 많은데 위임장도 없는데 법률의 규정에서 대신해서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바람에 신건 숫자가 최고가 되더라. 신건 숫자가 최고, 신건수 최고. 신건 숫자가 최고가 되더라. 이렇게 외우시고 시험장에 가서 고가 뭐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신건수 최구, 발음이 비슷해요. 신건수 최구. 이렇게 기억하시라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은 큰데 신건수 최고 앞으로 수없이 들을 거니까 이건 기억이 나. 근데 문제를 어디서 나온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연상을 하셔야 돼. 아까 직권 말소 뭐였어? 직권 말소. 원치 않는데 직권으로 말소 당한 사람이 있더라. 뭐 황관. 그래서 황관 정말 가가수. 얘는 직권 말소. 그다음 안 그래도 등기 건수가 많은데 대위에서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바람에 신건 숫자가 최고가 되더라. 신건수 최고. 이건 대위 신청. 신건수 최고. 되셨죠? 예.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교재 마지막으로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그건 뭐 교재만 그냥 보시면 됩니다. 213페이지에 맨 위에 4번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찾으셨나요? 예. 거기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임의 대리인의 자격 내용 보시면, 자, 이건 뭐 제가 칠판에 따로 적어서 설명드릴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교재만 보고 줄 것 씁니다. 방문 신청 대리인의 경우에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즉 대리인의 자격 제한 없다는 거. 대리인의 자격 제한 없습니다.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변호사 또는 법무사가 아니더라도 특히 우리 변호사나 법무사를 자격자 대리인이라고 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자격자 대리인. 그래서 아니더라도 등기 신청에 대리인이 될 수는 있지만, 즉 아무나 대리인할 수 있다. 자격에 제한 없다 이 말이죠. 다만 업으로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 이런 표현들이 시험에 지문으로 가끔씩 등장합니다. 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업으로 하지는 못한다.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제목에만 줄 거 놓으시면 되겠네요. 우리 등기법상 등기 신청 행위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 옆에다가 허용이라고. 허용. 우리 민법에서 보시면 여러분 법률행위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됩니다. 법률행위는요. 그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되는데 우리 등기 신청행위는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허용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매도인도 갑이라는 법무사에게 위임을 하고요. 매수인도 갑이라는 법무사에게 위임하고 이게 쌍방대리거든요. 허용한다라는 거. 우리 등기 신청행위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합니다. 아시겠죠? 민법에서 우리 법률행위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금지가 되는데 우리 등기 신청행위는 자기계약 쌍방대리 허용된다라는 거. 되셨죠? 예.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등기법 기본 과정을 마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OX 지문은요. 오늘까지는 OX 지문은 저한테 따로 수업 끝나고 이메일로 요청해 주시고요. 요청해 주시고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 중간에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해설 강의. 예, 여러분들은 전자칠판이라는 신문명을 또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그거 통해서 이제 하실 거고, 기본 과정이 안 되면요, 나중에 이제 심화 과정 가면 저희가 이제 심화 과정을 여기다가 이제 살을 붙이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 과정이 안 되면 심화 과정이 힘듭니다. 다음 과정이 힘들어요. 그래서 복습 철저하게. 특히 우리 등기법은 여러분 민법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거든요. 우리 시험에서. 근데 이 등기법은 민법과 같이 가요. 그러니까 초반에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초반에부터 좀 신경을 많이 쓰셔서 복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